예.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반탄파에 선봉에 섰고 이번 전당대회 내내 강성당원 표심업기 전략을 쭉 써왔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재선 의원이 대선 후보를 꺾고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합산 결과입니다. 김문수 후보 21만 7,935표, 장동혁 후보 22만 302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대표에는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만 믿고 도전했습니다. 당원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들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그 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1차 때도 알고 봤더니 장동혁 대표가 이겼었더라고요. 15만 표, 13만 표. 2차가 아까 조경태 후보가 6만, 안철수 후보가 한 3만 정도 됐었는데 뭐 산술적으로 하면 그 표심이 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갔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2천여 표 차이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겼다. 이거는 이른바 친한계, 통합을 외쳤던 친한계의 결집보다는 그 역결집이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예. 일단 사자 경선에서 얻었던 이 안철수, 조경태 두 사람이 했던 표가 다 김문수 후보로 좀 갔더라면 뭐 무난하게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예. 문제는 기존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반 정도가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아하. 빠져나가서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로 표가 가고 예. 이제 이쪽 두 사람의 표는 결국 이제 채워지는 그러면서 이제 2,000표 정도 조금 넘게 300표 정도 되는 표차로 일단 신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결선 투표를 가면서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분명한 입장, 또 찬탄 세력에 대한 어떤 당에서 축출하겠다는 분명한 입장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는 통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당원들, 사실은 지난 12.3 개엄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7만 명 정도가 당원이 빠져나갔고 예. 또 중도 온건한 보수층들이 이 투표에 불참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본다면 예. 사실은 강성 어떤 이 지지자들이 이번에 장동혁 후보한테는 좀 결집을 했다. 예. 그 결집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통합적으로 확 가니까 거기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장동혁 후보에게로 가면서 예. 이 두 사람 표가 이쪽으로 김문수 후보로 온 것 자체가 모자란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욱 대변인, 뭐 실제로 투표율도 2차 때 높았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 쪽은 이른바 찬탄파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는 예상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장동혁 대표가 2천여 표 차로 이겼고 그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기본 구조가 아무리 당신 80, 민심 20 뭐 이런 비율 다 떠나서 강성당원 혹은 찬탄파에 대한 뭐 분노 혹은 비판이 여전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장동혁 후보가 이번 선거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활용한 측면이 작동됐고 그 부분에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좀 전에 당신 80% 민심 20%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 80%인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무려 2만 표 정도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만 이것을 20%로 환산하니까 결국은 한 2,600표 차이로 역전당한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왔다라고 본다면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 숫자예요. 김재룡 대변인 말씀하셨던 게 제가 숫자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강원은 18만 대 16만. 사실 그 민심 여론조사는 5만 대 3만으로 60%대 40%인데 당심에서 역부족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당심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1차 투표에서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을 보면 예. 소위 찬탄파라고 하는 신동욱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이 세 분의 표심이 일단은 찬탄 쪽보다는 반탄 쪽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여지고요. 또 양양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은 단독으로 찬탄파에 가까운 쪽으로 받았습니다만 예. 청년 최고위원은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 손수조 후보에게 약 한 3,000표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아주 신승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당시에 보여줬던 반탄파가 훨씬 더 우세한 모습, 당에서 여전히 소위 장동혁 후보가 얘기한 이 당의 결속을 어떤 방식으로 취해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모두를 다 포용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당내에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끼리 철저하게 뭉치는 방식, 예. 이것만이 보다 강력한 야당 그리고 이 야당의 반탄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 장동혁 후보, 장동혁 대표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전환기 씨인데 장동혁 대표가 딱 선출되는 순간 이런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표 결과 발표는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한 합산 결과입니다. 김문수 후보 21만 7,935표, 장동혁 후보 22만 302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누가 이긴 거야?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무려 88%가 장동 후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영된 되어서 결과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의 패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너무 우유부단하고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이었다. 두 번째, 유튜버들을 무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유튜버 그만큼 파워있다는 것을 김문수 후보는 간과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수파 영리를 건드렸다. 고민하지 않고 한동훈을 공천한다 그랬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패배 이유를 우유부단하고 눈치 보는 기회주의적이다라고 전환기 씨가 주장을 했는데 보수 유튜버들을 무시했다. 이건 전환기 씨의 주장이니까 뭐 일단 이런 주장은 있을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좀 흥미로웠던 건 장동혁 후보가 오늘 대표가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맞는 승리다. 보수 유튜버 덕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언론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보다 실질적으로 유튜버의 힘이 더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럴 예. 수밖에 없는데 유튜버는 훨씬 더 진하잖아요. 더군다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모인 집단이 그게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와 같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장동혁 후보가 잘 이용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 거는요. 결국은 국민의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그러한 상황입니까? 결국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에 제1야당이 국민의힘인데 직전 여당이었지만 지금 제1야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제 주변에도요. 별로 뭐 그렇게 관심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싶고 결국은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한 게 그게 유튜버다. 그것을 장동혁 후보는 잘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하셨는데 이도항 의원님. 네. 보수 유튜버 덕분이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얘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약속 지킨다. 그리고 전환기 씨 관련 징계. 같은 행동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징계를 이루어야 된다. 김근식 교수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우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이었죠. 저분이 떨어진 것은 대단히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계에서 어찌됐건 한 사람으로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표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몇천 표 차이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 한동훈계가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투표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극우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이 뭐 전광훈 목사로 대별되는 예. 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 그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지금 막 덕지덕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믹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대거 장악한 그런 흐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한길 강사 한 명의 탓이냐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들이 조직돼서 뭐 대여섯 명이 같이 면접을 보고 후보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미 토양 자체가 이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 토양은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씁쓸한 것은 앞으로 최고위원 회의가 진짜로 최고위원 회의인지 아니면 유튜버들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인지 예. 이거에 굉장히 앞으로 헷갈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 나와서 괜찮은 보수, 건강한 보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길 바랐던 그런 국민들의 염원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한동안은 극우 득세의 어떤 시절을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씁쓸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일성으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으로도 짚어본 당 분열을 일으키는 인사들은 결단이 필요하다. 어제 제가 만났던 정치 시그널을 만났던 장동혁 대표도 50명보다 한 명의 내부적이도 위험하다고 했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총질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론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제가 뭐 무슨 파, 뭐 무슨 개, 누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뒤집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날 특정 후보가 방해받은 것 이상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전환기 씨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특정 후보가 도발한 측면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무슨 개 얘기한 적이 장 대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 분열 몰고 가는 분들 결단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 출당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뭐 보통 당 대표가 되면 당을 통합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을 분열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 한 5, 60명 가지고 이 단일 대우 형성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시 황교안 대표가 열심히 장외투쟁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 선거 어떻게 됐죠? 폭망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요, 아무리 뭔가 단일도 형성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 이미 다 검증됐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외번에 보면 장동혁 후보는 결국 22만 명의 표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작은 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국민 전체의 지지나 이런 어떤 것들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은커녕 예. 지금 있는 숫자마저도 지금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윤어게인을 계속 외친다 그러면 지금 여당에 추진하고 있는 이 위원정당 해산, 즉 이런 부분에 관련 내란 정당 해산 뭐 이런 예. 부분 관련해서 결국은 그 길로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단 장 대표가 얘기했던 단일 대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니까요. 그 흐름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신임 당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익숙했던 풍경이 또 하나 사라지네요. 이제 탑골공원 장기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6년간 못 부른 노래 콘서트에서 다 푸세요. 김건보 씨 얘기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170km는 살인운전이다. 맞죠? 칭찬은 트럼프도 춤추게 한다. 예, 팬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트럼프도 탐낸 팬은 나도 탐난다. 그러게요.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이거 희귀템입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